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환입니다. 오늘은 운동이 보약 네 번째 시간이죠. 앞선 3회차 때 이제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동이 왜 보약인지, 운동이 왜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듣고 또 실제로 운동하는 것들도 한번 하나씩 배워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제가 오늘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제 한 50분 정도 인제 이야기들을 드리는 내용들은 요즘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또 키워드죠. 이제 항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사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제 '내가 늙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젊으나 인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나 이제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그래서 "운동하면은 뭐 좋아진다. 뭐 운동하면은 이제 노화가 예방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왜 그런 걸까? 나는 운동하면 더 늙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인제 아니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폭삭 더 느는 것 같은데 "진짜 운동하면 젊어지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게 우리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오늘 그 얘기들을 쪼끔 풀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편하게 물어보시고 정형외과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항노화적인 부분들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동이 왜 우리 항노화에 또 저속노화에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렇게 한번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인제 직선 형태로 우리가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9 년도 인제 네이처 인제 메디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늙어가더라. 그쵸. 김재민 님 30대 접어들면서 뭔가 좀 다르죠. 20 대랑 다르고 또 인제 60 대, 50-60 대랑 또 70 대랑 또 다르죠. 그래서 인제 노화의 3대 고비라는 것들을 인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미 뭐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노화 단백질의 양을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34 세에 한번 피크가 딱 오고 60 세에 또 피크가 오고 78 세에 또 피크가 오더라. 그래서 인제 우리가 흔히들 친구들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아 너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세월을 맞는 네 세월의 인제 파도 같은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파도가 한 3 번에 걸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온다 요런 내용인데, 이게 왜 충격적인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인제 생각했을 때 '노화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인제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 또 다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노화의 속도라는 것이 좀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다르더라.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노화를 인제 결정짓는 어떤 요인이 있거나 또는 요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노화를 우리가 조절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전들이 있으면 우리가 요런 것들을 잘 연구한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 요겁니다. 우리 정진희 PD님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정진희 PD님에 대해서 인제 응원하시는 글이 많은데, 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인제 항노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할 때 앞선 인제 고러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인제 막
고민해 보고 생각하면서 그 지금 현재로서 인제 요런 후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깐 여러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도 더 늙기 전에 빨리 그 항노화의 아주 완전한 기전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요런 8 개의 어떤 후보 기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절반 가까운 어떤 기전들의 공통된 하나의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항노화의 아주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어 저기 윤희 님이 그 다리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그 건강 관련해서는 쪼끔 따로 떼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따로 떼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예.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항노화 기전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유력한 기전 뭐냐? 요게 이제 오토파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쪼끔 우리 유식해질 수 있는 시간을 쪼끔 마련했거든요. 쪼끔 어려우셔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이. 오토파지 요거는, 네, 항산화 미토콘드리아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 오토파지 요거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우리 몸의 기전이고요. 이름은 오토라는 거는 여기서는 인제 자가 내 몸을, 파지 이 말은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다. 내 몸을 잡아먹는 기전이 있다. 뭐 요런 뜻이에요. 요게 인제 오토파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2016 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오수미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낯선 단어였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저널들에서 요거를 꺼내 왔어요. 요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 게임 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해 보신 분 있거나 안 해 보셨어도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요거 팩맨이라는 건데, 그쵸? 팩맨이 그쵸, 그쵸. 채연 님 팩맨이에요. 요렇게, 예, 그 뭘 잡아먹게 생긴 요런 형태인데, 얘가 인제 지나가면서 장애물이나 적을 피해 가지고 저 인제 알약 같은 거를 "누가 많이 먹냐?" 요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자가포식 오토파지도 요런 형태로 잡아먹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런 인제 팩맨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해 보셨죠? 네. 근데 우리 몸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팩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모양을 한번 보면은 요래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 보면 요런 인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인제 노폐물이라든지 인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물질들이 있겠죠. 요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 가지고 요렇게 다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를 인제 쓰레받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쓰레받기처럼 요렇게 지나가면서 요런 인제 노폐물들을 쭉 모아 가지고 충분히 모았으면 얘를 감싸요. 딱 가둬요. 마치 쓰레기통에 가두듯이. 비닐봉지에 딱 가두듯이. 그래서 우리가 쓰레받기 이렇게 쓰레기 모아 가지고 쓰레기통 인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탁 담아 가지고 딱 묶어서 버리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묶어 가지고 요렇게 딱 모아 놓은 다음에 요렇게 주황색 보이세요? 주황색? 네. 요게 인제 리소솜이라고 하는 요 어떤 우리 세포나 인제 큰 덩어리의 물질들을 녹이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왜 인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음식물들을 녹이는 그런 인제 물질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인제 쑥 들어와서 요렇게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렇게 녹여서 없애는 요런 기전이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늙지 않는 거랑 이거 지금 노폐물 제거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런 인제 오토파지 자가 포식의 기능이 생기지 않으면 이 왼쪽에 있는 요런 인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노폐물과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면 이게 늙는 거죠. 이게 늙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런 것들이 인제 잘 재활용이 인제 진행이 되어 줘야 에너지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요 원래 있었던 노폐물을 가지고도 에너지로 또 전환시키고 또 많이 분해시켜서 필요한 또 분자들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인제 아주 항상 이렇게 건강한 세포들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젊음을 유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노화를 인제 결정짓는 항노화 약을 우리가 인제 딱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8 가지 물질 중에서 기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전들이 다 이 오토파지 자가 포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요 자가 포식을 인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가 포식을 왜냐하면 이게 자가 포식이 엄청 활성화되면 내 몸을 계속 젊게 유지해 주니까 이것이 뭐 항노화죠 그쵸?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토파지를 쪼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 몸에서 부스팅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조아스 5 님 그 이야기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몸의 비상 상태를 감지해서 예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 오토파지는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 에너지 비상 상태다 할 때 더 활성화가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노폐물들을 쭉 끌어다 모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재활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인제 좀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야." 이거를 계속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고게 뭘까요? 그게 여기 우리 모모 님도 단식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운동 얘기해 주셨죠? 예 운동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열량 제한, 우리가 인제 당을 제한하는 거, 열량 제한과 두 번째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그쵸? 그래서 열량을 제한하는 것과 그리고 운동 둘 다 에너지를 제한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예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상태. 그런 상태죠. 열량 제한은 내가 안 먹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없겠죠. 그쵸? 운동은 내가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전이에요. 근데 쪼끔 더 생각해 보시면 인제 '아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 뭐 열량을 제한할 수 있는 뭐 약을 먹으면 되나? 뭔 수술을 하면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기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근데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토파지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오토파지를 잘 활성화하면 또 어떤 기전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Y1 N5D 님 네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이런 얘기 물어보셨는데 그 얘기 진짜 많이 우리 물어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인제 사실 뭐 운동으로 치면 가장 큰 뭐 분류로 라고 한다면 분류일까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뭐가 근력 운동이고 뭐가 유산소 운동인지 명확하게 아세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근력 운동은 뭔가 근육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은 뭔가 숨 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일단 들죠.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어차피 근육을 쓰잖아요. 그쵸? 어떤 차이일까요?
요런 거죠. 일단은 방금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일단 내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오랫동안 근육을 중등도 또는 저강도 형태로 근육을 움직이면서 요렇게 오랫동안 인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쓰는 운동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그쵸. 조깅,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게 있죠. 근력 운동은 이제 일단 시간이 짧죠. 그 근력 운동 막 이렇게 큰 막 이런 인제 바벨 같은 거를 막 30 분, 50 분씩 계속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엄청 가볍게 하는 거 아니고 무거운 운동을. 그러니까 근육은 일단은 근육을 사용하는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내기에는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 없이 우리가 근육에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또 기전이 있거든요. 네. 고런 인제 형태로 운동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랫동안 내가 지속할 수 있다. 그 유산소 운동에 가까워요. 사실 뭐 어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저런 작은 어떤 케틀벨 같은 것들도 내가 이거 막 마동석 같으신 분이 아주 작은 핑크 케틀벨 같은 걸로 그냥 왔다 갔다 운동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모양은 근력 운동처럼 보이지만 유산소 운동에 가까운 거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근육을 유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요게 인제 유산소 운동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나온 김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요 두 가지 중에 일단 유산소 운동이 왜 항노화랑 관련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조아스 님 숨이 차는 게 유산소 맞아요?" 그리고 "빨리 걷기도" 그렇죠. 네. 오랫동안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일단. 약간 숨 차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운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어 오 요 고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왜 항노화랑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쪼끔 어려운 얘기 또 1 번 해야 됩니다. 뭘까요? 유산소 운동과 가장 밀접한 우리 세포 속의 어떤 물질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쵸?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세포 안에 아주 작은 에너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발전소. 그래서 요렇게 세포 안에다가 요런 인제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서 이 세포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뭘까요? 세포가 분열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가 들고 늙는 거는 요 과정이 지금 뭐가 잘 안 되거나 쪼끔 더디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피부도 여러분 피부가 인제 뭐가 자꾸 뭔가 기미도 끼고 뭔가 이렇게 좀 예전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 피부는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들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인제 쪼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 피부가 쪼끔씩 인제 노폐물 또는 이제 나이 든 세포들이 빨리 없어지지 않고 빨리 교체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제 나이가 드는 고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잘 되면 사실 늙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죠.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된다. 전혀 늦춰지지 않고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세포 분열을 할 때에 요 인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이게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똑같은 아이를 요렇게 또 하나 만들어낼 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요건 인제 별개의 얘기인데
그 어떤 책에서 요런 인제 진화론자들이 요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뭐 요거는 뭐 이제 그 과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엄청 인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도 이런 다세포 고등생물이 되었지만 아주 원시 지구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포의 하나였을 거다. 근데 이 세포 하나의 세포 단세포 시절에 이게 막 분열해 가지고 이런 모습이 됐는데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에서 요런 다세포 생물이 될 때 필수적으로 가장 직면하게 되는 게 에너지다.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는 사실은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아주 최적화된 사실 독립된 세포였는데 그게 우리 몸에 요렇게 같이 들어와서 공생하게 된 사실은 다른 생물이다. 이런 인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고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요걸 하나로 따로 떼서 제가 얘기를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분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 인제 우리 칼슘의 어떤 조절, 우리 골다공증 요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전해질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도 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어떤 인제 내가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이런 인제 내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도 좀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인제 그 채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쪼끔 정리를 쪼끔 해 보면 지금 인제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내용을 좀 지루하셔도 쪼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왜 운동이 항노화와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끝내고 그 아주 지금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는 뭐 걷는 거랑 슬로우 조깅이랑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요런 얘기들이 쪼끔 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미토콘드리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관련이 있냐.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항노화와 관련된 8 가지의 기전들 중에서 요 3개 요 지금 인제 눈에 보이죠? 요 그림. 요게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그쵸? 미토콘드리아하고 연관성이 있는 기전이 3 개에 해당해요. 3 개에 해당해요. 그쵸?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가 인제 아주 우리가 세포 분열하고 젊게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우리 세포 내의 구조물인데 근데 문제는 얘네도 나이를 들어요. 슬프죠. 미토콘드리아도 나이를 들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최근에 인제 어 차를 바꿨는데 이전에 몰던 차가 이제 10 년이 넘은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인제 10 년이 넘어가니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를 처음에 샀을 때 연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인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인제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 한 3만 원 넣으면 이만큼 갔었는데 이제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죠 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어가면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제 에너지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요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요? 앞서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오토파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는 미토콘드리아 파지는 우리가 미토파지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나이가 들어서 인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나이 많은 엔진 같은 건데 얘를 인제 오토파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적절하게 없애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요. 마치 인제 폭탄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한 뭐 15년 된 자동차들이 막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초코 딸기님 맞습니다. 팩맨처럼 계속 먹어 없애야 돼요. 요게 계속 쌓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에너지 효율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에너지 공장이 인제 세포 안에서 저렇게 버티다가 터져요. 사멸해요. 아까 비닐봉지에 예쁘게 싸 가지고 인제 오토파지처럼 예쁘게 싹 없애야 되는데 얘네가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원전 폭발하듯이 폭발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 세포 안에서 저게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인제 활성산소니 인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쏟아지게 되고 이 세포 안에 있는 핵 거기에는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DNA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제 망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자꾸 우리 몸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런 세포 분열의 효율이 떨어지고 세포 분열을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디를 쪼끔 덜 떨어진 애를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인제 우리가 점차 늙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요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한 젊은 미토콘드리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는 빨리 없애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빨리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거가 어떨 때 가장 활성화되냐? 아까 에너지 스트레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산소를 계속 사용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그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꾸준히 써야 된다는 시그널을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 잠깐만 5분 정도 지금 계속 우리가 공장 돌리고 있는데 얘가 멈출 생각이 없네? 야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발전소 더 가동하고 발전소 더 만들어야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소를 더 만들자.' 이게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더 만들자.' 요쪽으로 가는 거고요.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자.' 이게 발전소가 인제 만약에 원전 1 기, 2 기, 3 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3 기가 효율이 안 좋아. 그럼 3 기를 일단 폐쇄시키는 거예요. 1 기, 2 기를 더 많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피션 돼 있잖아요. 요거 인제 미토콘드리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생긴 게 아니고 외부에 있었던 어떤 다른 생명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가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증거 중에 어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런 기능은 우리한테 잘 없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을 더 내기 위해서 효율이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 버려요 이렇게. 우리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듯이.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면 요거를 인제 싹 지워 버리고 아주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만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 너 계속 뛸 거지?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러면 계속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너한테 전달해 줄게."라고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는 이점은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세포 분열이 더 건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기는 게 노화니까 세포 분열이 더 건강하게 왕성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고런 기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쪼끔 이해하셨나요? 제가 쪼끔 이제 몇 단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쵸? 결론적으로 왜 유산소 운동이 우리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가 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인데 요 세포 분열을 해 주게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아 야 우리 몸에 계속 에너지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 효율적으로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이제 고 방식이 유산소 운동의 이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야 나 계속 지금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야. 너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자꾸 효율적으로 에너지 공급해 줘야 돼."라는 시그널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몸도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제 무산소 운동할 때에도 작용을 합니다, 이슬님. 네, 이슬님께서 인제 물어봐 주셔 가지고 인제 잠깐 말씀드리면, 무산소 운동도 그런 운동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스트레스를 이제 장기간 계속 주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요렇게 유도하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쪼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도 당연히 에너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뭐 1 시간, 2 시간 막 역기를 막 2 시간 동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되냐? 달리기 이런 것만 하면은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에 아주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활성산소 생성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인제 활성화가 되면 활성산소도 같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좋지 않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효율이 늘어나서 활성산소가 높아져서 우리 몸에 끼치는 해보다도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이 안 좋아져서, 효율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런 검은 연기, 그 활성산소가 더 안 좋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겁니다. 우리 모모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딱 맞죠? 그래서 아까 뭐 건강한 식이나 단식 요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항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다들 좀 간단하게 하고 싶잖아요. 운동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먹는 걸로 좀 조절해 가지고 해볼 수 있을까?' 근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 오은성 님, 제가 고 얘기 답이 되는 말을 곧 얘기할 거예요. 쪼끔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 이 에너지 스트레스 '나 지금 계속 에너지 쓸 거야.'라고 하는 요 에너지 스트레스를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쪼끔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우리 미토콘드리아한테 "야 나 에너지 계속 이렇게 좀 쓸 거다. 에너지 이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트레스를 줄 거야." 그럼 그만큼 얘네들이 만들 테니까, 물론 이제 달리기, 조깅 좋아요. 그것도 인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높이는, 인제 요구도를 높이는 운동이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는 사실 우리 몸이 더 괴로우면 좋아요. 별로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쪼끔 더 불편해져야 돼요. 쪼끔 더 괴로워야 돼. 산소 스트레스가 쪼금 더 많아져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미토콘드리아는 '아 잠깐만. 몸이 너무 힘드네. 이거 지금 내가 요런 에너지 생성 가지고는 안 되겠네. 쪼끔 더 만들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요런 인제 적응의 기간을 쪼끔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요. 그게 뭐냐? 맞아요. 빨리 걷기도 맞는데, 빨리 걷는 방법에는 요런 운동이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걷고 뛰는 거 좋은데, 똑같은 속도로 1 시간을 걷는 것보다는 내가 쪼끔 천천히 걷다가 이제 숨이 쪼끔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 5분 엄청 빨리 걸어요. 또는 빨리 뛰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고요. 그다음에 쪼금 더 쉬어요. 쪼금 쉬었다가 또 5분 열심히 전력 질주해요. 이거 우리가 그 대부분 뭐 심폐지구력을 강화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닝 기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렇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인제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으로 뛰시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뛰실 때 그냥 맞아요. 항노화 운동법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 안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자 요때는 집중적으로 내 전력 질주하고 쪼끔 쉬고 전력 질주하고 쉬고 요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빠르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노화 운동법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에서도 어떻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라. 요게 이제 첫 번째 항노화 운동 방법입니다. 네. 멈추지 말고 걸어도 괜찮으세요. 걸으시되 멈추지 말고 쪼끔 걸으면서 운동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인제 근력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질문해 주신 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것에도 항노화 관점에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노화 관점에서 근력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이오 이 말은 근육이란 뜻이고 카인 이 말은 뭐 호르몬 이런 뜻이에요. 근육에 호르몬이 나오네? 내가 근육에 움직일 때 근육은 그냥 움직일 때 쓰는 어떤 모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할 때 그 안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그리고 늙지 않게 만들어 주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네, 물질들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네, 마이오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다양한 부분에 작용을 해요. 뼈를 튼튼하게 해 주기도 하고요.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죠?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뇌의 기억력을 우리 향상시켜 주는 그런 물질이 BDNF라는 물질인데 혹시 인제 운동이 보약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시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운동하는 뇌는 다르다." 그때 나왔던 물질입니다. BDNF 요것도 근육 운동할 때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하면은 살이 빠지고 이렇게 체지방 줄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우리 내장 지방을 줄이고 지방을 쪼끔 더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 세포 그리고 우리가 당 조절 뭐 인제 혈당 조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심혈관 질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도 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이것이 아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의 장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데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근력 운동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점은 바로 이 마이오카인 이게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자꾸 근육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육이 우리 몸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해 주는 호르몬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당연히 점차 노화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쵸? 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의 질도 안 좋아져요. 왼쪽은 건강한 20대 근육이고 오른쪽은 70대 근육인데 근육의 질도 일단 그나마 있는 것도 근육이 안 좋아지고 질도 안 좋아지고 '아유 나 인제 그러면 운동해야 되겠다.' 쉽지 않죠. 왜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똑같이 운동해도 그만큼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동화저항이라고 해요. 동화저항.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옛날처럼 그만큼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뭐. 그러니깐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덜 나이가 들어갈 때 지금부터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동화저항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근력 운동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인제 운동을 인제 매일 하는 게 좋냐, 주 3회 운동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요걸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인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인제 한 27,000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3 에서 4회 꾸준히 하는 그룹하고 매일 하는 그룹하고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차이가 없거나 운동을 주 3-4회 하는 것이 요렇게 인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쪼끔 더 효과가 있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매일 운동하는 건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인제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매일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매일 운동 못 하세요. 여기 보면 성인의 근력 운동 실천율 보세요. 남자는 그나마 높은데 한 30%가 안 돼요. 여성분은 15%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운동해야지 한다 그래도 매일매일 운동을 어차피 우리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4회 운동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일 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운동하게 되고요. '내가 매일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나마 한 3-4 회, 4-5회 운동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선 뭐 우리가 이렇게 나온 어떤 연구 결과들을 제가 부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쪼끔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고런 게 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항노화 운동법 얘기하고 있죠. 항노화 운동법 두 번째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을 이렇게 주 3-4회 하라. 요거가 인제 하나의 방법이 되고 두 번째는 운동하는 부위를 쪼끔 한정 짓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체 운동보다는 코어 운동과 그리고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은 미용 운동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근육을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항노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10분 하더라도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는 거하고요. 악력기로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는 거랑 이 허벅지, 엉덩이 운동을 10분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근육의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운동한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코어하고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시라. 네 이게 우리 운동을 선택하고 항노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런 인제 내용이 되고요. 코어 운동 중에 뭐 제일 유명한 건 플랭크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제 근육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추천하는 운동이고 근력 운동을 할 때에 다소 쪼끔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운동하는 습관들을 좀 버리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 데 쓰는 인제 속근이 있고요. 천천히 오랫동안 쓰는데 인제 적응이 되는 지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인제 속근 섬유가 감소해요. 그래서 뭐 인제 예전에 막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농구나 축구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민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속근 섬유가 감소됐는데 내가 내 마음은 벌써 턴을 해 가지고 저기 손흥민처럼 이렇게 제끼고 슛 넣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속근 섬유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민첩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제 높아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근력 운동을 이용해서 천천히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인제 이게 여기 세 번째 우리 항노화 운동법의 세 번째 우리 키가 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인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인제 근육이 붙으려면 근육의 기본 구성 분자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 1 킬로그램당 뭐 한 0.83 그램 요렇게 쓰면 된대요. 근데 인제 보시면 여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인제 임산부나 저항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1.5 그램 정도 필요하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드셔 가시면서 인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항노화 운동법의 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방법,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겠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젊어지는 방법은 마이오카인을 어떻게 하면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성해내냐? 하체랑 코어다 이거죠. 그리고 주 4-5 회를 목표로 하는데요. 주 4-5회 목표로 하면 제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한 3-4 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동화 저항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운동을 해서 제가 10년 운동한다고 쳐요. 이두박근 운동을 10 년간 한다 그러면 첫 1년 때는 이만큼 성장하는데 첫 2년 때는 그거보다 작고요. 3 년째는 그거보다 작고 4-5 년이 될수록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근육도 어떤 자극에 적응하려고 그래요. 이 적응하는 이 방식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을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서 이를테면 월화수목금이다 그러면은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루는 근력 운동. 그 안에서도 뭐 코스나 아니면은 인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 2 회는 운동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시고 영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가 선생님하고 같이 스트레칭 운동부터 좀 배워 봤죠. 스트레칭 하는 시간을 따로 떼셔야 됩니다. 요것이 우리가 여기 항노화 관점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면 될 텐데 질문들이 쪼금 있어서 한번 제가 쪼끔 이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95세 할머니가 왼쪽 다리 불편해 가지고요. 피치 너브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재활 운동 치료사가 집에 오신다. 피치 너브라는 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 아마 인제 신경이 뭔가 쪼끔 문제가 있으셔서 재활 치료사가 오는데 어 "운동 안 하셔도 된다고 한다." 어 아까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쵸. 노화의 관점에서 또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야기 된 것 같고. 다음 질문들 보면은 인제 49550 님 하루 10,000보 걷고 있는데 걷기만으로 부족할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에너지 스트레스 나를 괴롭혀야 돼요. 걷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스트레스를 못 받는 거죠. 에너지 스트레스를 언제 받냐? 내가 힘들어야 돼요. 걷는 거 힘드세요? 49550 님? 그게 막 숨이 차고 이렇게 막 힘이 들어요? 그러면 49550 님께는 그게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제가 볼 때는 '노동에 가깝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대필님은 인제 몇 년간 꾸준히 인제 일을 하다가 운동을 못 해서 인제 뭐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지고 근데 이제 다시 운동을 좀 하려니까
다칠까 봐 인제 겁나서 이런 인제 맨몸 운동 이런 것들을 인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냐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일단은 운동 강도를 저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높여 가시되 아주 저강도 안에서도 우리가 아까처럼 인터벌 트레이닝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천천히 걷다가 한 3분 정도는 열심히 한번 뛰어 보고요. 또 좀 쉬다가 5분 정도는 좀 열심히 뛰어 보고요. 네, 요런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측면에서는 맨몸 운동 중에서는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플랭크 운동,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요 두 개가 아주 효율이 높은, 이제 마이오카인을 생성시키는 아주 효율이 높은 운동이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제 다른 질문들로는 우리 찐이님, 네. "러닝머신 하다가 인제 발목 염증으로 약 먹은 지 3 주째다. 운동 언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 답을 알고 계시네요. 인제 운동은 완전히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없으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직이 한번 다치거나 손상이 되면은요, 뭐 부위마다 좀 다르고 손상된 정도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 4 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좋은 약이 나와도 그 시간을 극복하는 아직 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낫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급성기 염증 시간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돼요. 뭐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함승권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일과 시작점 운동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 중 어떤 게 좋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야기하려면 쪼금 이야기가 길지만 일단은 승권 님, 본인의 운동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나의 하루 일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과를 시작해서 오전 중에 내가 뭔가 많은 일들을 집중력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오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나의 혈액순환과, 그리고 또 기분을 좋게 해 주고 또 에너지를 쪼끔 인제 항진시키는 정도의 운동, 그 정도로 하시고 예. 그리고 인제 만약에 내가 잠을 좀 일찍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일찍 잔다, 그러면은 저녁에 고강도 운동하는 거는요, 수면의 질을 또 안 좋게 만드는 또 이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내가 운동을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건 쪼끔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모 님이 인제 질문 주신 거는 인제 여성의 경우에 근육량이 잘 늘지 않고 인바디 상에서 수치 늘리기, 요게 인제 신경을 써야 되냐, 근육통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냐, 요런 얘기인데요. 맞아요. 사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근육량이 남성에 비해서는 잘 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성분이 남성이랑 경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여성분들 안에서 또 인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바디를 이용해서 인제 수치를 추적하는 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들고, 근육이 성장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든 근육이 근세포가 내가 버틸 수 있는 근육의 양보다는 쪼끔 인제 무리한 운동을 해 가지고 근육이 좀 다치거든요. 근육이 다쳐서 다시 만들어질 때 근육이 그것보다 쪼끔 더 만들어요. '아, 얘가 요 정도 지금 힘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은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너무 인제 운동을 지금 처음 시작하셨는데 근육통도 없이 개운해. 그렇다기 보면은 인제 근육의 스트레스가 쪼끔 덜 갔다 봐야 되죠. 뭐 근육이 아예 뭐 근육 효과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근육 운동의 근력 운동의 어떤 타겟을 내가 근육량을 늘리는 데 본다 그러면 근육통은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근육량이 충분해요. 그래서 그냥 '난 마이오카인을 충분히 인제 생성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렇다 그러면 근육통하고는 큰 상관이 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인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노화 관점에서 이 운동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해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질문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